이누이트 사회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방식은 우리가 아는 환대와는 차원이 다르다. 어떤 이누이트 가정에서는 손님에게 자신의 아내와 함께 밤을 보내도록 권유하는 전통이 있다. 만약 손님이 이를 거절한다면 단순한 거절이 아닌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실제로 몇몇 보고서에 따르면 이를 거절한 것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고대 문헌 North Alaskan Esquimalt, A Study in Ecology and Society에서는 이러한 관습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공동체 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생존을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당신이라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이누이트 사회에서 아내를 공유하는 전통은 단순한 허용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아내 자신이다. 이는 남성이 아닌 여성의 의사가 무엇보다 존중받는 사회임을 보여준다. 그들은 단순한 노동력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으며 성적 자유 또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 오늘날 이러한 전통은 거의 사라졌지만 과거 이누이트 사회에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 공동체는 협력을 중시했고 이 전통은 단순한 환대를 넘어 부족 간의 결속을 다지고 유전자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었다. 또한 만약 남편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경우 이러한 방식이 부족의 생존을 이어가는 하나의 전략이 되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단순한 대여 개념을 넘어 부족의 주술사 아앙게쿠크의 승인을 받아 부부간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 충격적인 사실들은 수많은 탐험가와 인류학자들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이자 지구에서 가장 추운 곳에는 고대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은 이누이트로 알려진 천년된 부족의 고향입니다. 이 공동체는 수세기 동안 세계와 격리된 채로 살아남아 왔으며 지구에서 가장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해 왔습니다. 이처럼 고립된 생활과 극단적인 기후는 그들의 전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방문한 외국인과 아내를 나누거나 다처제를 실천하며 고아를 입양하는 등의 관습은 이 극한 지역에서 종족으로서 생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의 온도는 영하 60도 이하로 내려가고 그런 날씨에서는 바람 한 번에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얼음으로 만든 이글루라는 집을 설계하여 안온함을 유지하는 뛰어난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이글루 내부의 온도를 외부보다 60도 이상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날고기를 먹으며 자연과 깊은 연결을 갖고 있어 바람의 소리를 듣고 폭풍을 예측하고 동물을 이용해 이동하거나 사냥하며 거주하는 얼음 표면의 균열을 감지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천천히 사라져가고 있는 이 지역은 이 특별한 민족에게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무삭제 영상을 통해 이누이트의 매혹적인 현실과 그들이 지구에서 가장 혹독하고 치명적인 환경에서 생존하는데 도움을 준 흥미로운 사실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지구에서 가장 외딴 얼음과 눈으로 덮인 지역에서 시작합니다. 광대한 영토가 영구적인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바로 여기 북극에서 이누이트는 인류가 경험한 가장 극단적인 온도를 견디며 그들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겨울철에는 온도가 영하 6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으며 이처럼 극심한 추위에서는 대부분의 사람이 적절한 보호 없이 몇 시간도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적대적이고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환경은 이누이트의 삶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이들이 생존의 한계라 여기는 곳에서 프로펠하기 위한 독특한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누이트가 거주하는 지역은 캐나다 북부, 그린란드, 알래스카 및 시베리아의 일부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을 포괄합니다.
이러한 지역은 툰드라와 해빙으로 지배되어 있어 식생이 희박하고 자연 자원이 제한적입니다. 특히 태양광도 도전적인 요소입니다. 겨울철에는 일부 지역에서 태양이 전혀 떠오르지 않아 이누이트는 몇 주 동안 지속적인 그늘 속에 놓이게 됩니다. 반면 여름철에는 태양이 끊임없이 빛나며 풍경을 영원한 빛으로 물들입니다. 이 지역에서는 추위 외에도 다른 적들이 존재합니다. 눈보라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가시성과 함께 매서운 냉풍이 기온을 더욱 떨어뜨립니다. 이누이트 사람들은 환경을 정밀하게 읽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들은 바람의 변화를 듣고 동물의 행동을 관찰하여 이러한 치명적인 폭풍을 예측합니다. 자연과의 깊은 관계는 그들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회복력과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이누이트는 극한의 추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도구, 의복, 그리고 이글루를 설계해왔습니다. 이글루는 압축된 눈으로 만든 블록으로 지어지며 그들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입니다. 얼음으로 되어 있지만 이 구조물은 청화 효율적인 설계 덕분에 내부를 충분히 따뜻하게 유지하여 생존을 보장합니다. 이후 이글루의 건축 방법과 극한의 온도를 견디는 데 도움이 되는 비밀들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글루 내부는 외부 온도보다 60도 이상 높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누이트의 역사는 그들의 조상인 툴레 민족이 시베리아에서 아틱의 차가운 지역으로 이주한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번 베링 해협을 통한 여행은 지구에서 가장 적대적인 지역 중 일부에 정착하기 시작한 순간을 알렸습니다. 그들은 극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이는 인류의 회복력에 대한 가장 매혹적인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투레족은 항해와 극한 기후에서의 생존에 뛰어난 전문가였으며 이 지식을 가지고 북극에 정착했습니다. 이들은 낮은 온도뿐만 아니라 광활한 얼음 평야와 얼어붙은 바다를 마주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그들은 카약과 같은 고급 도구와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개가 끄는 썰매와 뼈, 상가로 만든 사냥 도구도 그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투레족이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이누이트로 발전하면서 그들의 관습과 지식은 더욱더 환경에 적응하였습니다. 자연을 읽고 기후 변화를 예측하며 바다 표범과 고래 같은 해양 동물을 사냥하고 이글루와 같은 피난처를 세우는 능력 덕분에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사라졌을 곳에서 자연과의 깊은 연관은 그들의 생존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 및 이 지역의 다른 지역에서 원주민 부족들은 일반적으로 에스키모라고 알려져 있으며 이 용어는 역사적으로 북극 원주민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에스키모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에서 고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알라카마이는 날 고기 먹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그 뉘앙스와 함께 식민지 시대에 북극 원주민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역사로 인해 일부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캐나다와 그린란드의 원주민들은 이 용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누이트는 사람들 또는 진짜 사람들이라는 뜻의 이누크티투투어로 이들 민족과 문화에 대해 더 존중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이 점을 유념하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이 영상을 제작하는 저 또한 이누이트입니다. 여러분이 구독하고 계셨다면 감사할 일입니다. 저희와 함께 세상을 탐험하는 것은 흥미롭고 매력적입니다. 이누이트 문화는 알래스카의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세계적으로 독특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이들의 전통과 신념은 세대를 넘어 전해져 왔습니다. 어떤 전통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일부 이누이트들은 그들의 아내가 가장 환대하는 존재로 여겨지곤 합니다. 몇몇 이누이트는 신입 방문객과 하룻밤을 보내기 위해 아내를 나누는 전통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곧 이 자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이지만
그 전에 이글루의 작동 방식과 실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글루는 얼음으로 완전히 만들어진 작은 오두막 또는 특별하고 압축된 눈으로 된 구조물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글루는 열을 보존하고 생존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이글루는 단순한 얼음 피난처가 아니라 이누이트의 공학적 걸작입니다. 5,000년 이상 이러한 피난처는 극지방에서 생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외부 온도가 영하 5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곳에서 말입니다. 자연적으로 차가운 눈으로 만들어진 이글루는 놀라운 원리인 압축된 눈 속의 공기 주머니들을 이용한 열 차단 특성을 활용합니다. 이글루의 블록은 단단한 얼음이 아니라 지면에서 직접 잘라낸 압축된 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밀도와 가벼움을 동시에 갖춘 이 눈은 튼튼한 벽을 만들기에 이상적이며 내부의 열을 유지합니다. 이글루의 특유의 모양은 체인형 아치 구조로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 강한 바람과 내부의 눈더미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내부 온도는 외부 온도보다 40도에서 60도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거주자들의 천이 피난처 내부의 공기를 드는 덕분입니다. 이글루의 내부 구조는 따뜻한 공기가 위쪽으로 상승하고 추운 공기가 아래쪽에 쌓이도록 설계되어 있어 휴식을 취하는 공간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누잇 외에도 이 원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아마도 이스키모인들은 자연에서 먼저 이러한 구조물들을 관찰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북극곰, 마멋, 그리고 꿩과 같은 새들이 오래전부터 눈 속에 굴을 파는 모습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식물조차도 극한의 추위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눈을 단열재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의 영감을 받아 이누잇들은 지구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후를 견딜 수 있는 피난처를 만드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누잇 이글루의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사용되는 눈의 유형입니다. 이누잇들은 눈이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할 만큼 단단해야 함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단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기를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천에 의해 벽 내부의 얇은 층이 녹았다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구조를 강화하고 열을 보존하는 능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글루는 단순한 레푸기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인간의 창의성과 발명의 증거입니다. 이는 이 강력한 부족의 모든 측면과 관련된 필요입니다. 이누이트 문화에서 샤머니즘은 인간과 자연 세계를 연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샤머닌 안가쿠옥은 영적 치유자와 안내자와의 매개자로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믿음 중 하나는 사냥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물의 영혼에 대해 존중과 경의를 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누이트들은 종종 동물의 영혼에게 허락을 구하는 의식이나 기도를 수행하여 생존과 자연에 대한 존중의 균형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들의 전설 중에는 적절한 전통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운이나 질병을 가져올 수 있는 악령인 턴게이트와 인간과 늑대 또는 곰 같은 동물 간의 변신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이누이트가 주변 환경과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전통은 세대를 거쳐 전해져 오며 자연 세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가혹한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문화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이누이트가 거주하는 외딴 지역의 야생성은 다수의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중에서는 설인, 즉 눈의 괴물로도 알려진 예티의 전설이 두드러집니다. 그 기원은 이누이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예티에 대한 신화는 북극과 시베리아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베리아 다야틀로프 고개에서 발생한 신비로운 사건, 즉 9명의 등산객이 이상하고 무섭게 사망한 사건은 이 전설을 더욱 부풀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알려지지 않은 생명체가 북쪽의 광활하고 얼어붙은 지역에서 숨어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흥미롭고 어두운 존재인 눈의 늑대 인간은
특정 지역 전통에 따르면 인간과 늑대의 특성을 결합한 생명체로 북극의 밤에 배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누이트와 북쪽의 다른 문화에서도 종종 신화로 여겨지지만 적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힘이 가득한 환경에 대한 인식을 반영합니다. 생존을 위해 이러한 힘들을 존중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대다수의 이누이트는 고아가 된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척박한 지역에서 생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의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아 아이의 입양은 깊이 뿌리내린 관습이 되어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가 고아가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사랑으로 맞이받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집짓기, 바느질, 피신처 건축 등의 필수 기술도 배우게 됩니다. 이 전통은 각 개인이 공동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환경에서 실용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잃는 것은 개인적인 비극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 따라서 이누이트 사람들은 손실을 기회로 바꾸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이누이트 사회에서 다처제라는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통에도 반영됩니다. 이는 일상적인 작업이 집단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환경에서 종으로서 생존해야 할 필요성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은 책임을 나누는 능력을 높이고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사냥과 육체적으로 힘든 활동에 집중하는 동안 여성들은 극한의 추위를 견디기 위한 필수적인 가죽 옷을 만들고 소규모 고립된 공동체에서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다처제는 또한 인구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현실적 방법을 제공하여 모든 여성이 사회의 한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번창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이 관습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 중 하나에서 생존의 논리와 깊은 연관이 있었습니다. 이누이트 문화를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목할 만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행객이라면 이누이트 지역을 방문할 때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보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관습을 잘 알지 못하고 부부로 방문할 경우 이 상황이 다소 놀라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전통에 직면했을 때 많은 이누이트 사람들은 손님의 거절을 심각한 모욕으로 여깁니다. 일부 기록에 따르면 거절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North Alaskan Esquimalt, A Study in Ecology and Society라는 책에 따르면 이누이트 가정에 도착하면 집주인은 손님이 거절할 경우 자신의 아내를 하룻밤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는 생명을 앗아가는 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모욕으로 간주됩니다. 놀랍고도 사실인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전통을 수용하시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놀라웠습니까? 잠시 영상을 멈추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댓글을 남기는 것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을 즐깁니다. 감사합니다. 이 독특한 환대는 방문객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누이트는 이를 특권으로 여깁니다. 남성들이 아내를 공유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내가 이를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는 여성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며 이스키모 여성들은 노동 능력뿐만 아니라 남편이 부여하는 성적 자유로 인해 가치가 높이 평가됩니다. 이러한 점은 다른 문화적 관점에서 보면 다소 이례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관습은 거의 사라졌지만 이누이트 사회 내에서는 그 자체로 맥락이 있습니다. 고립과 협력이 중요시되는 환경에서 아내를 방문객이나 다른 공동체의 구성원과 공유하는 것은 단순한 환대를 넘어서 그룹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인구의 유전자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면 이런 방식의 환대가 이누이트 종족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전통 외에 몇몇 이누이트는 손님에게 아내를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샤먼인 안게쿠크의 동의와 승인해 의식적인 커플 교환을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식 교환에 대한 보고서는 탐험가 및 인류학자들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이런 이야기들은 외부에서의 해석이며 종종 서양인의 시각에 의해 과장되거나 왜곡됩니다. 그래서 이누이트 문화에 대해 잘 아신다면 여전히 이런 관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은 그런 관습은 없었고 모든 것은 외부의 시각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특히 이 놀라운 고대 문화를 직접 경험하신 분이라면 더욱 좋겠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누이트는 지리적 고립과 극복 능력 덕분에 문화적 독립성을 유지해왔습니다. 이누이트가 매일 생존을 위해 의지하는 주요한 동반자는 충실한 스키 독들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사냥, 이동 및 넓은 얼음 지역을 탐험하는 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허스키와 알래스카 말람유트와 같은 품종은 극한의 추위에 강하고 강력하며 눈과 얼음 위를 큰 거리까지 이동하면서 식량이나 사냥감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스키독들은 단순한 운반 수단 역할을 넘어 가정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들의 예민한 후각은 눈 속에서 동물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며 뛰어난 본능으로 얼음 속 숨겨진 균열을 식별하는 데 있어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이런 균열은 인간에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수많은 생명을 구해왔으며 이누이트들이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보다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누이트는 전통적으로 유목민으로서 새로운 땅과 자원을 찾기 위해 긴 거리 이동의 개를 활용합니다. 개가 끄는 썰매는 툰드라와 얼음 평원을 가로지르기 위한 필수 도구로 물자를 운반하고 임시 캠프를 설치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에서의 이동 능력은 개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누이트들은 환경을 세심하게 관찰하며 바람, 조수, 별, 동물의 행동 등 미세한 신호를 해석하여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안전한 경로를 찾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에도 불구하고 기후 변화는 북극 지역을 급속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해양 얼음이 약해져 이누이트들은 사냥과 이주의 경로를 변경해야 합니다. 물가의 이동과 카리브 같은 주요 동물의 이동이 변화하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의 이동성뿐만 아니라 개들이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지형을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누이트들의 적응력과 생존 능력은 독특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수가 직접 필요 없는 지구에서 가장 험난한 환경 중 하나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그들의 삶의 방식을 지켜보며 감탄할 수 있습니다. 육류에서 추출한 액체와 녹은 얼음. 이러한 현실은 자연을 해석하고 전통 및 공학을 활용하는 능력과 결합되어 현대 탐험가와 과학자들에게 여전히 경이로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급속한 빙하녹음은 이러한 공동체가 도구를 현대화하거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를 감안할 때 사냥과 탐험, 운송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에스키모 개들은 여전히 귀중한 동반자입니다. 조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그들의 역할은 여전히 뚜렷합니다. 그러나 미래는 이누이트와 그들의 개들에게 도전 과제를 제시하며 이들은 함께 날로 변화하는 북극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세대를 거쳐 형성된 인간과 동물 간의 이 연결은 북극 생활의 회복력과 자연과의 유대를 상기시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의 현실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누이트는 이러한 변화에 계속 대응하며 생존할 수 있을까요? 시간만이 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누설 없는 세계에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소망을 전합니다. 이 영상이 지구에서 가장 외딴 그리고 특별한 부족 중 하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에게도 우리만큼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꼭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세요.
매주 이렇게 흥미로운 콘텐츠나 지금 볼 수 있는 이 영상을 통해 지구에서 가장 신비롭고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꼭 클릭해보세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